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1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자, 강제 연행하여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자술서를 받았죠. 그리고 진술서조를 작성했는데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2번. 증인신문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죠. 자, 그렇다면 증거 능력이 부정될 것 같은데 나중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했다. 그리고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적법하게 증거 조사를 마쳤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 자, 혼재될 여지가 없어서 사실상 대부분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부정할 것은 아니지요. 자, 4번. 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이 263조 제3항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위법하고요. 자, 끊고 그에 대해서 사후 영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장은 그 위법성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 풀었죠. 강제 연행하여 불법 체포된 상태에서 자술서를 받은 경우 위수증이 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쓸 수가 없죠. 2번. 피해 아동 부모가 몰래 녹음을 떴습니다. 이는 그 선생님과 아들 간의 아동 간의 그 수업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는 제3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3자가 몰래 녹음 떴기 때문에 이것은 통비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수증이 되는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부인되죠.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는 218조 위반이죠. 그래서 이는 218조 위반이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4번. 자,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요 적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영장을 수사기관이 신뢰했다는 겁니다. 신뢰했다. 즉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적법한 근거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는 예외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뒤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텐데 지문이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이런 판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3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자, 진술거부권 고지는 뭐뭐를 막기 위한 것인데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죠. 따라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더라도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되죠. 틀렸습니다. 2번. 위법한 영장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되죠. 이는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동의하였다 하여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했을 때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죠. 4번.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이라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1번입니다. 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했죠. 자, 그래서 그 촬영물 공소사실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할 당시 이미지 출 방식으로 요 압수한 휴대전화 증거 능력이 문제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 검사가 임의성을 의심 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이 카메라 촬영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카메라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했다는 부분을 누가 입증해야 된다?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걸 입증 못하면 위수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되죠. 2번, 혐의 사실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또는 저장하는 등식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혐의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 폐기해야 되겠죠. 이를 이제 무관 정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무관 정보가 남아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탐색, 복제,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화사기죄 범행으로 긴급 체포하였는데 범인 내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옛날 판례가 있습니다. 현행법하고는 약간 맞지 않죠. 많지 않지만 그 과거 판례, 개정되기 과거 전의 판례인데 아직까지 요즘에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24년에도 여전히 똑같은 판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경찰관이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얻은 것이라면 이는 뭡니까? 325조 5항이 적용되죠. 그래서 그 방문 장소라든지 작성된 장소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꼭 경찰서에 와서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경찰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해서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312조 5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사 과정의 기록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거죠. 준수하지 않더라도가 아니라 준수해야 인정되는 겁니다. 5번,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번,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졌죠. 그 이후에 이제 그 대상물을 이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를 한 것인데, 이는 그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문 채취는 뭐다?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한 대상물로부터 취득한 제2차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않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2번, 적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비공개를 진행을 했잖아요. 이는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즉, 그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우체물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이런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가 행해졌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닌 거죠. 3번, 자, 형사사법 절차,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의 현장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뇌물 공여자 상대로 참고인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는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가 자발적으로 응했고 뭐 어떤 강제력, 위력 이런 것은 행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요거 봐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가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3번입니다. 기억 풀었죠?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 채취는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위법하게 취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수증에 해당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동그라미. 자, 2번,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음란행위 등이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덮치죠. 덮칠 때 지금
손님들에게 공개된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이 표착된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다? 이것은 그 증거 보존 차원에서 또 손님들에게는 공개된 거잖아요.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장 없이 행해졌다 할지라도 이는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죠. 없다. 틀렸습니다. 3번. 임의 동행을 거부하는 갑을 강제로 경찰서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체인여 요구를 하니 이놈이 응합니다. 응해서 소변 검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는 증거 능력이 없다. 왜 그럴까요? 아니 봐봐요. 지금 강제로 끌려갔잖아요. 강제로 끌려간 상태에서 행해진 요 소변 검사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 영장을 받아와서 2차 체뇨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증거 능력이 있게 되지만 지금 2차란 말이 안 나오죠. 그렇죠? 지금 강제로 끌려가서 소변 검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동그라미가 되죠. 해설 가보시면요. 지금 강제로 연행됐죠? 그리고 1차 지금 체뇨가 이루어졌죠? 이때 1차는 뭐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영장을 갖고 와요. 영장을 갖고 와서 2차가 이루어집니다. 2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 2차는 증거 능력이 있다. 아시겠죠? 1차와 2차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리을. 갑이 휴대전화로 을과 8분간 통화를 한 다음에 전화가 끝났는데 이놈이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전화기로부터 을과 병이 대화를 나눠요. 그렇지? 대화를 하자 그 통화를 몰래 녹음을 뜹니다. 몰래. 그쵸? 그러면 지금 대화를 하는 사람은 을과 병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갑은 제3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을과 병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 뜬 것이기 때문에 이는 통비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녹음은 위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동그라미. 7번입니다. 사인 간의 미수중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최근 문제네요. 4번입니다. 자, 1번. 자, 모든 증거 제출이 금지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는 공익과 사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맞죠? 자,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굳이 공개할 필요까지 있느냐 싶은데 뭐 죄질이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자기 택시에 손님이 둘이 탔는데 그 둘이 이제 가수가 탔어. 여가수. 요즘 아이돌 애들이 탔단 말입니다. 그 세 명 이제 그러면 손님 둘에다가 택시 운전기사까지 세 명이 이제 말을 섞어가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택시기사가 그 내용을 이제 녹음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 택시기사는 제3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대화 참가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아니라 대화 가담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죄질은 나쁜 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택시 타고 갈 때도 뭐 굳이 말 섞지 말고 그냥 묵묵히 타고 가시면 됩니다. 3번 가죠. 형사조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 증거 일지를 제3자가 절취했습니다. 이 제3자가 사인입니다. 수사기관 아니에요. 이 친구가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인에게는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판례가 좀 다수 있습니다. 4번 갑니다. 자,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공무원이야. 공무원이라는 자가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 문서죠. 공공 업무용 문서 여기서 요 전자우편을 이제 수집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공공적 성격을 띠다.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관련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공공적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본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죠. 해설도 가보시면 요 공무원이죠. 그렇죠? 공무원인 제3자가 여기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요 우편 전자우편 내용을 수집한 사실이었는데 이건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형사처벌되는 범죄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어는 보인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렇죠?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돼야 할 것이고, 왜냐하면 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왜 수집을 했느냐면 물론 공무원은 정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수집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 중에는 그 전자우편 이 사람 말고요. 제3자 말고 이 전자우편에 들어온 내용이 범죄 행위에 관련된 거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렇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용기를 낸 거죠. 용기를 내서 그래 나야 뭐 이거를 까발리게 되면 그쵸 이 내용을 까발리게 되면 자기도 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형사처벌 받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깐 겁니다. 그쵸? 그걸 감안하면서 이 사람이 깐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뭐다? 그 내용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설령 이러이러한 내용에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인내해야 할 기본권 제한에 해당된다. 그래서 어쨌든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만약에 그 내용이 뭐 여당에게 유리하든 야당에게 유리하든 그건 일단 차치하고 하고서라도요 이것을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 행위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공무원이 함부로 이 내용을 깠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일 수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허용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번 적법 절차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닌 영역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그런 예외적인 경우라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라면 위법하게 수집 증거라도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위법한 1차적, 2차적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죠. 3번 위수증은 수사 과정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분명히 공개금지 사유가 없어요. 없음에도 비공개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는 증거 능력을 부인하기죠. 그렇죠?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증인의 증언이 반대 신문권 보장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이것은 증거로 못 씁니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비교 형량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위수증은요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가 없고 증거 동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